자, 이제 지상권이 끝났죠? 용유물권 중에 지역권과 전세권 이쪽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2절 지역권 나와 있죠? 이 지역권은 시험에 나올 게 거의 정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좀 잘 하시면 다 거기서 나옵니다.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지역권은. 일단 지역권은 땅지자죠? 토지를 위한 권리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공지가 있다 해보세요. 공로가 있는데 이렇게 두 필지 토지가 있어요. 이쪽에 갑토지, 이쪽에 을토지가 있는데 을토지가 완전히 맹지예요. 공로로 나가는 길이 아예 없어요. 그때는 을은 갑승낙이 없더라도 을은 갑토지를 왔다 갔다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갑승낙이 없어도 다녀요. 이것을 예전에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공부했었고, 이제 오늘 하는 것은 을이 공로로 가는 길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리 다니면 너무 복잡하고 멀죠? 그러더라도 을은 이렇게 다녀야 된다. 공로로 가는 길 있다면 갑승낙이 없는 한 절대 갑토지 다니면 안 돼요. 완전히 맹지라면 다닐 수 있지만 그건 주의토지 통행이고, 지금은 공로로 가는 길 있다면 을이 이쪽으로 다녀야겠죠? 근데 불편하니까 을이 갑승낙을 얻는다면 이렇게 갑토지를 다닐 수 있겠죠? 갑승낙만 얻으면 그냥 채권자입니다. 채권. 개인 간의 채권관계. 근데 을이 더 센 권리를 얻고 싶다면 갑을 잘 꼬셔서 지역권이라는 설정계약 하면 돼요. 그럼 지역권은 물권이죠? 계약 법률행위죠? 그럼 뭐까지 해야 돼요? 지역권 등기. 지역권 등기까지 하게 되면 을은 지역권이라는 아주 센 물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행 목적으로 하는 것을 보통 무슨 통행지역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을은 갑토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누구 토지가 도움을 요청했죠? 을토지죠? 그걸 도움을 요청했다 해서 요역지라 할 수 있고, 갑이 토지를 사용을 승낙했죠? 이걸 승역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역권은 이 토지를 위한 거죠?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부종한다 그러죠? 딱 달라붙어 있고, 이게 주된 권리, 이게 종된 권리죠? 이 지역권은 이 토지를 위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따라 이렇게 붙어 다녀도 특이하게 없는 한. 그래서 만약에 저 상태에서 을이 요역지를 A에게 매도했다면 지역권도 당연히 A 따라갑니다. 등기 없이도 그냥 따라가요. 그다음 이번에는 을이 토지를 A에게 임대차했다, 전세권 설정했다, 지상권 설정했다면 이런 용익권자도 당연히 이거 사용하겠죠? 그때는 A가 여기를 점유하니까 A가 지역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역지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이 저당권은 특이하게 없는 한 종된 권리까지 다 미치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해서 B가 경락받았다면 경락인은 요역지 토지 소유권 취득함과 동시에 지역권까지 함께 취득합니다. 저당권이 미쳤으니까. 항상 주된 권리 밑에 종된 권리에 따라다니면 돼요.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요역지는 을이 소유하고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서 C에게 넘길 수 있을까요? 이거 안 돼요. 항상 앞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 양도할 수 없습니다. C 돈 주고 이것만 사서 뭐예요?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합니까? 미쳤죠? 그래서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 양도할 수 없어요. 반면 요역지가 소유권이 넘어가면 지역권도 따라가는 거죠. 그걸 부정통일합니다. 그 다음에 자,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 저당 설정 못하죠. 권리 중에 전세권, 지상권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지역권만 저당 설정 못합니다. 근데 뭘 할 수 있다? 요역지에 저당이 설정되면 여기도 저당권 미쳐요. 그렇지만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에만 별도로 저당 설정 못합니다. 같이 잘 고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역지와 승역지가 있는데 지역권은 토지를 위한 권리죠. 따라서 도움받는 토지의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해야 돼요. 토지를 위한 권리라. 근데 승역지는 좁으면 좁을수록 서로 얼굴 붉히지 않겠죠. 그래서 승역지는
일필토지 일부라도 가능하지만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토지 전부여야 되고 일부는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래요? 토지를 위한 권리니까. 그럼 쉽게 내면 시험이 이러겠네요. 근데 이걸 약간 어렵게 내면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이 설정할 수 있는가 물어보고 토지 일부 위에 지역권이 존재할 수 있는가 물어봅니다. 이게 이제 말이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이런 말이 나오면 토지 위안 딱 해보세요. 그럼 이 토지는 요역지입니까? 승역지입니까? 요역지를 위한 지역권이죠. 뭐예요? 요역지. 요역지 일부 안 된다 그랬죠? 근데 토지 위 그러면 지금 승역지 위로 을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이건 승역지예요. 그럼 승역지는 일부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책을 보시면 324페이지 중간에 291조 지역권 내용 있습니까? 자, 지역권이라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 동그라미 그게 승역지였죠? 승역지를 다음 자기 토지 동그라미 하시고 그게 요역지 요역지 편의에게 이용하는 권리가 있죠? 자, 오른쪽에 오시면 오른쪽 2번 지루와 존속기간 있습니까? 세 줄 읽어보세요. 지루, 유상, 무상 가능하죠? 존속기간 영구 가능해요. 그래서 지상권도 유무상 가능하죠? 지역권도 유무상 가능합니다. 지상권도 영구 설정 가능하죠? 지역권도 가능해요. 단 전세권은 반드시 유상, 임대차도 반드시 유상입니다. 그 다음 아래 02번 지역권 종류 있죠? 1번 자기지역권, 부자기지역권은 세모치식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세모가 뭐라 그랬죠?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 326페이지 03번 지역권 성질 돼 있죠? 하단에 2번 있습니까? 2번 있고 제일 밑에 양괄호 2번 보세요. 요역지는 일필토지 하나 그러니까 사선 일부 안 돼요. 다음 승역지는 일필토지일 필요가 없으며 일부 가능하죠. 그 다음 토지의 일부 위 그럼 여기죠? 토지 위 그럼 승역지 외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거기 밑에 써놓으면 되겠지 이거.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 X라고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같이 비교해서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X 토지 일부 위는 가능하다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 3번 보시면 이제 부정성에서 292조가 있죠? 자, 1항 보세요.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을 부정하여 이전하며 그 말이 아까 이거 팔면 따라간다 그랬고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 말이 아까 이렇게 요역지에 저당 설정하면 지역권도 따라간다. 단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있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요역지에만 저당권 미치고 지역권에는 안 미친다고 특약할 수 있어요.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나 있죠. 다른 약정인 땐 그 약정이 의무한다. 없을 때만 저력이 다 미친다 그 말이죠. 그 다음 2항 지역권은 가로침다. 요역지와 분리하여 괄호. 그럼 지역권이 종이고 요역지가 주죠. 그럼 주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밑에 양괄호 1번과 양괄호 2번 다 읽어보시면 돼요. 아까 다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4번 불감성 돼 있는데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 양괄호 2번과 3번을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기 전에 먼저 329페이지 와보세요. 329 중간에 05번 지역권 취득 있습니까? 1번 일반적 취득 보세요. 자, 동그라미 칩니다. 지역권 설정계약 동그라미. 설정계약은 의한 취득의 경우에 물론 등기 동그라미. 등기를 요한다까지. 아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계약과 다 등기 해야겠죠? 그 다음 2번을 보시면 지역권 시효 취득되어 있죠? 그럼 294조 보세요. 자, 지역권은 계속 동그라미, 표현 동그라미. 표현된 것 안에서 245조 규정을 준용한다가
245조가 몇 년이죠? 20년. 점유취득시 20년. 그 다음 나중에 등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역권도 시효취득할 수 있는데 20년간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뭐까지 해야 한다? 지역권 등기까지 해야 된다. 그 245조를 준용한다죠. 자, 이런 말이에요. 지역권 시효취득은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 판례가 이게 통행지역권이에요.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이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다 그러면 일단 법조문 계속되고 표현돼야 돼요. 다음 두 번째로 우리 대법원 판례가 우리 만약에 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반드시 자기 돈으로 통로를 개설해야 돼요. 자기 돈으로 통로 개설 안 하면 인정 안 해줍니다. 반드시 요역지 소유자 돈으로서 반드시 통로를 개설해야 한다. 그리고 20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지역권 등기까지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취득하고 네 번째 적법점해야 됩니다. 불법점이자라면 이자를 부과할 필요 없죠. 불법점이자라면 실체도 못해요. 그래서 여기 적법점이자만 하는 거지 여기에 불법점이자가 있다면 걔는 실체도 못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 밑에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 보세요. 지역권의 점유취득 시효 경우에 20년 기간과 함께 등기 동원하면 돼요. 등기를 해야만 지역권 취득하게 된다. 여기까지 읽으시면 돼요. 지금까지 시효취득 보셨죠? 오른쪽 가보세요. 331페이지. 중간에 07번 지역권 소멸이 있죠. 2번 지역권 소멸 시효 있습니까? 한 줄만 몇 줄. 지역권을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까지. 옛날에 이거 했었죠? 소멸시 20년. 근데 앞으로 와보세요. 이제 328페이지. 이제 거기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이 지역권에서 제일 어려워요. 네, 거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해 못하셔도 문제는 다 풀게 제가 해드리는데 이제 공유관계예요. 공유관계인데 야 지역권은 배타적 점유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즉 만약에 우리 통행지역권이 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집 짓고 사는 거 아니죠? 갑이 주로 사용하고 을은 하루에 한 두세 번 왔다 갔다만 할 뿐 을은 여기를 배타적 점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권 웬만하면 쉽게 인정해줘. 웬만하면 쉽게. 갑은 특별히 이 토지 필요 없거든요. 을은 이 토지 있으면 아주 을은 유용하죠. 그래서 웬만하면 쉽게 인정해줍니다. 우리 저기서 집 짓고 사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쉽게 인정해줘요. 그래서 공유관계가 나오면 공유자에게 유리한 것은 1인에 대한 사유만 있으면 되고 공유자에게 불리한 게 있다면 전원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공유자에게 유리합니다. 다시 웬만하면 쉽게 인정해줘요. 웬만하면. 공유관계 있다면 그들에게 유리한 것은 한 명한테만 사유가 있으면 되고 불리하면 전원한테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공로가 있죠? 여기 갑토지가 있고 여기를 A, B가 공유한다 해보세요. 공유한다 해보세요. 그림 좀 죄송합니다. 그림 좀 내릴게요. 여기 옆에 써야 되니까. 여러분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졸다가 그림을 위에 썼어요. 분위기가 왜 저까지 졸리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졸리는데. 이런 이제 해보세요. 자, 그럼 A, B에게 지역권이 있다 해보세요. 지역권이 있더라도 20년간 한 번도 왔다 갔다 안 하면 지역권 소멸시효로 없어집니다. 그럼 애들이 19년간 한 번도 왔다 갔다 안 했어요. 19년간. 그럼 1년만 더 통행 안 하면 지역권이 시효로 없어지겠죠? 근데 A는 지금 현재 미국에 가 있어요. 그럼 A는 미국에 가 있죠? B는 한국에 있어요. 그럼 B 한 명만 왔다 갔다 하면 다 소멸시효 중단돼요. A까지 꼭 귀국에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습니다. 이야기 유리한 것은 한 명한테만 있어도 돼요. 한 명한테만. 그래서 지역권이 있더라도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죠.
그럼 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한 명만 중단하면 A 것도 중단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이번에는 A, B가 지역권이 없어요. 지역권 없습니다. 없더라도 20년간 왔다 갔다 하면 시효취득할 수가 있죠. 그럼 갑은 내 토지 애들이 지역권 시효취득하니까 갑은 그걸 막아야겠어요. 그럼 갑은 야 A 너 다니지 마 해야 되고 B한테도 너도 다니지 마 해야 돼요. 둘 다 잡아놓고 다니지 마 해야지 얘들 시효취득이 중단되는 겁니다. 얘들이 지금 19년간 왔다 갔다 했거든요. 19년간. 근데 갑이 A 너 다니지 마 그랬어요. 근데 B에게 말하지 않으면 B가 1년만 더 다니면 지역권이 시효취득해버립니다. 그럼 B가 취득하면 A도 같이 취득해요. 그래서 갑이 시효취득 막으려면 너도 다니지 마 너도 다니지 마 그래야지 시효취득이 딱 거기서 중단되는 겁니다. 그러안 하면 20년 완성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취득시효 중단은 한 명만 중단시키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전원 다 중단시켜야 돼요. 그래야 중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지역권에서. 그럼 자, 일단 이건 이해하셨죠? 웬만하면 쉽게 정해주니까 유리한 건 1인, 불리는 전원 일단 하시면 되고. 그럼 잘 봐보세요. 이게 어려우니까 이제 이걸 소멸 중단 이렇게 동론 쳐보세요. 공유자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소멸 중단만 봐보세요. 소멸 중단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유리하죠. 이게 소멸 중단 봐보세요. 이것만. 공유자한테 유리하게 불리해요. 얘들한테. 소멸되지 않는다 그 말이니까 유리하죠. 그러니까 1인한테 있으면 돼요. 이건 취득 중단 유리해요. 불리해요. 취득 중단. 생기지 않는다 그 말이니까 불리하죠. 그러니까 전원에 대한 사유가 있어요. 전원. 그래서 이렇게 딱 두 글자만 동그랗게 쳐보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자 책을 보세요. 양가로 2번. 295조 1항. 공유자 1인 동그라미. 1인이 지역권 취득할 때 다른 공유자들을 취득한다. 2항. 점유로 인한 지역권 동그라미 칩니다. 취득 중단. 불리하죠? 지역권이 안 생기니까. 취득 중단은 지역권사는 모든 공유자 동그라미. 전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 없다. 양가로 3번. 296조 보세요. 자, 제목 뒤에. 요역지가 수인 공인 때 1인 동그라미. 1인을 의한 지역권 동그라미 칩니다. 소멸 중단.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 효력이 있다. 1인만 하면 돼. 1인만.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330페이지 오시면 06번 지역권 효력 되어 있죠? 그건 오른쪽 페이지. 331페이지 5번 물권적 초음권 있습니까? 그럼 301조가 있죠? 네 번째 줄에 반환 초음권이 영되지 않는다 했죠? 네 번째 줄. 그래서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라 반환 초음권 없어요. 저당권도 똑같습니다. 저당권 점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물청 중에 반환 초음권 없다. 반환 초음권 뭐예요? 점유를 뺏어오는 것.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런 권리가 없는 겁니다. 나머지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지역권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이제 넘기시면 제3절 전세권이 나와요. 일단 전세권은 전세와 다르죠? 전세권은 물권이고 전세는 채권입니다. 달라요. 그럼 전세권에 303조 있습니까? 조문 1항. 전세권자는 전세금 지급 동원하세요. 반드시 유상. 꼭 돈을 줘야 돼요. 전세금 지급하고 타인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 용도의조차 사용수익 동그라미. 씁니다. 용익물권. 이게 용익물권 성격.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면제 동그라미. 그러다 담보물권. 우선면제 받을 권리 있다 그랬죠? 이게 담보물권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은 용익물권 성격과 담보물권 성격을 가져요. 단 동시에 갖는 게 아닙니다. 전세권 기간 중에는 용익물권 성격을 갖다가 전세권이 끝나면 전세금 받아야겠죠. 그 전세금 받을 때 담보물권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는 건 아니에요. 기간 중에 용익물권, 끝나면 돈 받을 때까지 담보물권. 그래 갖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우선면제 동그라미 쳤죠.
우선 면제는 경매연사만 나와요. 경매연사만 나오고 우선 면제권은 이처럼 법에 써 있는 권리만 인정됩니다. 물권이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 이항은 이제 농경지는 원칙, 전세권 목적할 수 없습니다. 그럼 갑소유 부동산이 있다면 을과 둘이 전세권 설정 계약합니다. 계약기간 3년에 전세금을 우리 갑에게 3억을 지급했다 해보세요. 그럼 갑을 설정자라죠. 갑을 전세권 설정자. 우리 전세권 등기까지 하면 우리 전세권을 취득했죠. 이제 전세권자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정자권자가 빨리빨리 해야지 책이 빨리빨리 읽어집니다. 잘 모르면 소유자를 설정자 하세요. 소유자를 설정자. 시오시온. 아, 소유자가 설정자구나. 그럼 을은 타인 부동산에 전세권을 취득했죠. 그 자를 전세권자라고 하면 되겠죠. 지상권이라면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자. 저당권이라면 저당권 설정자, 이를 저당권자라고 하면 돼요. 타인 부동산에 권리를 취득한 자를 무슨 권자라고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세금까지 다 지급해야지 성립합니다. 단 목적물 인도는 나중에 하면 돼요.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조 밑에 1번 전세권 성립 요건 되어 있죠. 가로 1번에 동그라미 3개 쳐보세요. 첫째, 전세권 설정계약 동그라미, 설정등기 동그라미, 전세금 수수 동그라미. 세 가지가 요건입니다. 가로 2번 부동산 인도 괄호세요. 괄호. 얘는 요건 아니다 그랬어요. 인도는 나중에 하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잘 구별하세요. 부동산 인도는 전세권 요건이 아니다. 성립 요건. 나중에 하는 겁니다. 그러게 1번, 2번을 다 읽어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2번 전세금 되어 있죠. 가로 1번 보세요.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 요건이다. 그 아랫줄 끝부분에 그렇다고 하여 전세금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는 건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의 가름 대신할 수 있다. 즉 봐보세요. 을은 갑에게 전세금 3억 지급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6개월 전에 우리 갑에게 3억을 빌려줬대요. 6개월 전에. 그리고 전세권 계약합니다. 그럼 우리 3억 받을 걸로 전세금 준 걸로 대신할 수가 있어요. 기존 채권으로. 꼭 왔다 갔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3번 전세권의 법률 처성지를 되어 있죠. 가로 1번이 제일 중요해요. 가로 1번은 네 번째 줄에 신소유자 있습니까? 그 신소유자 동그라미세요. 가로 1번 네 번째 줄에. 그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다시 가보시면 갑과 을의 전세권 계약 3년에 3억 맺었죠. 우리 엑셀을 점유하는데 아직 3년이 안 됐어요. 1년밖에 안 됐는데 갑이 엑셀을 팔았다. 매매 계약. 그리고 병이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우리 먼저 전세권 취득한 다음에 두 번째로 시간초로 병이 소유권 취득했죠. 그래서 병이 새로운 소유자니까 병이 그랬어요. 야, 을 이제 너 나가. 내가 사용할 테니까 너 나가 그랬어요. 그럼 을은 아직 3년 사용 못했죠. 그럼 을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도 됩니까? 안 나가도 되죠. 얘는 물권이라 대항력 있죠. 시간초로 뭐가 빨라요? 이게 빨랐으니까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뭐예요? 을은 이 계약 누구랑 맺었죠? 갑과 맺고 병과 맺은 적 없죠. 그러더라도 을은 이 갑과 맺은 계약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걸 대항력 있다라고 했죠. 따라서 병이 나가 그러면 을은 3년간 못 나가는 거예요. 을 나갈 때 전세금 누구한테 받아요? 병한테 받아요. 그게 아까 동그라미 신소유자. 설정자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받는다? 신소유자에게. 그게 갑과 맺은 계약 내용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이고. 그럼 매매계약 당사자는 양도인, 양수인이죠. 그럼 양수인이 양도인지를 승계한다 같은 말입니다. 다시 우리 대항력 있다 같은 말이 뭐예요? 양수인이 양도인지를 승계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승계한다 그러면 병이 갑을 승계하죠. 그럼 병을 갖다 갑이 딱 대입하면 대입.
여기다 딱 아예 딱 대입해 버립니다. 그럼 을과 병이 계약 맺은 것처럼 병이 그대로 책임지는 게 대항력이 있답니다. 그 말은 양수인이 갑 양도인지를 승계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은 우리 3년 다 살게 해줘야 돼요. 나갈 때 전세금 누가 내줘요? 병이 내줘요. 설정자 X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X가 시가가 5억짜리라면 우리가 병이라면 얼마에 사야 돼요? 2억 이하로 사야겠죠? 내가 나갈 때 내 돈 3억 내줘야 되니까 2억 이하로 사는 겁니다. 이것을 대항력이 있다라고 해요. 대항력이 있다. 그래서 이게 시험이 제일 잘 나오니까 잘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이거와 비교할 게 있어요. 다시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가 전세권 설정 계약했죠? 그리고 계약기한 3년 전세금 3억 지급하고 우리 전세권 등기했어요. 그럼 우리 전세권 취득했죠? 이번에는 우리 병에게 전세권을 양도해요. 전세권을 양도한다. 그럼 이제 을이 양도인, 병이 양수인 되는 겁니다. 그럼 병은 전세권 물권이죠? 양도 법률행위죠? 그럼 뭐까지 해야 돼요? 전세권 이전 등기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병이 전세권을 취득하는 거죠. 자, 그럼 전세권이 양도되면 이번에는 병이 을지위를 승계해요. 그래서 병을 여기 을에다가 딱 써놔요. 여기 병이 을을 승계합니다. 그래서 양수인이 양도인지를 승계해요. 그럼 남은 기간 병이 살아요. 나갈 때 전세금 누가 받아요? 병이 받아 나갑니다. 그 말은 갑은 전세금 누구한테 내줘야 돼요? 병한테 내줘야 돼요. 병한테. 그게 병이 을지위를 승계하는 것이고, 여기는 소유권이 바뀌면 을은 나갈 때 누구한테 전세금 받아요? 병한테 받는 거 신소유자. 그래서 두 개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승계한다 그러면 병을 갖다 여기다 딱 그냥 대입하면 돼요. 그냥 대입. 여러 개 승계하니까. 여기다 승계한다 그러면 병을 갖다 이 갑자리에 대입하면 되죠? 그럼 똑같은 겁니다. 두 개를 잘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양괄호 1번 5줄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왼쪽에 338페이지 쓰시면 돼요. 쓰시고 338 가보세요. 그럼 제일 밑에 양괄호 2번 양도 돼 있죠. 그래서 307조 봐보세요. 전세권 양수인은 설정자가 갑이죠. 설정자에 대해서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그 말이 병이 여기 대입하니까 양수인은 설정자에서 을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가 을 자리에 대입하면 되나 이거죠. 그럼 남은 기간 병이 살고 나갈 때 전세금 병이 받아 나가는 거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333페이지. 이제 양괄호 2번 담보물권 성질 가로 열고 경매권 동그라미 우선면제권 동그라미. 그럼 밑에 세 줄 읽어보시면 돼요. 자, 이제 우선면제가 나왔는데 우선면제랑 경매에서만 나온 말이죠. 경매에서만. 대항력과 구별해야 돼요. 대항력은 물권은 원칙 있죠. 채권은 원칙 없죠. 근데 우선면제권은 물권이라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건 법에 써 있는 권리만 있어요. 방금 303조에 우선면제 동그라미 쳐놨죠? 이렇게 법에 써 있는 권리만 인정돼요. 물권이라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선면제권에 있는 권리가 지금 보시는 전세권이 있어요. 법에 써 있어요. 좀 이따 저당권 법에 써 있어요. 유치권 법에 안 써 있어요. 유치권은 물권이지만 법에 안 써 있으니까 없는 겁니다. 임차권 안 써 있어요. 법에. 임차권. 단 임차권 중에 주임법, 상임법에는 우선면제권 써 있어요. 주택임차인, 상가임차인은 우선면제권 갖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권이라 있는 거 아니에요. 채권이라도 있죠. 법에 써 있는 걸로만 있고 안 써 있으면 없는 겁니다. 우선면제권. 그래서 같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우선면제랑 경매에서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받는 권리죠. 그래서 이 채권자주의한테 준 엄청난 권리입니다. 우선면제권. 채권자에게 준 거. 그리고 양괄호 3번은 5를 따라볼 거예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그래서 넘기시면 이제 335페이지. 335.
그 02번 전세권 전업기간 이제 거기에 312조 법조문 중요합니다. 자, 먼저 1항은 전세권 그랬죠? 이건 토지 건물 다 들어가요. 2항은 건물 동그라미. 그러니까 2항은 토지는 적용 안 돼요. 3항은 전세권 그랬죠? 토지 건물 다 적용돼요. 4항도 건물 동그라미. 그러니까 4항도 토지에는 적용 안 된다. 그러니까 2항, 4항만 건물 있죠? 그래서 일단 구별하실게. 그 법조문은 덮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이 법조문은. 덮는 순간 잊어버려요. 그렇지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꼭 이건 시면 잘 나오니까. 토지 전세권에는 규정이 없고 아까 건물 동그라미 쳤죠? 건물 전세권에만 있는 게 있습니다. 2항과 4항이에요. 2항이 최단기간 1년 보장돼요. 건물에만. 4항이 법정갱신. 이것도 건물에만 있다. 이게 2항과 4항 그 동그라신 겁니다. 그럼 자, 여기 법정갱신 나왔죠? 그럼 법정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법정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법정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예? 등기 없이 신법 기피 혼납 등기 없이. 너무 쉬운 거 물어보니까 대답 안 하시네. 이제 선생님들이 막 수업 시간에 뭐 물어보면 알도 모르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외면하면 5월달부터 여러분 얼굴 보고 7, 8만 보고 설명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해주고 해주고 간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호응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 얼굴 절대 안 봐요. 책하고 7, 8밖에 안 봐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볼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보면 속 터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표현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7, 8만 보는 일이 없게. 물론 저는 절대 안 그러는데 다른 선생님들 혹시 그럴지 모르니까. 그래서 법정 그러면 등기 없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등기 없이. 그리고 법정갱신 내면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청구할 수 있고 6개월 지나면 끝난다라고 좀 이따 313조를 볼 거예요. 자, 이게 건물에만 있죠? 왜냐면 왜 토지 없냐면 이게 원래 주임법이 있었어요. 주택임대차법이 있었는데 이게 전세권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주택, 토지입니까? 건물입니까? 건물이니까 건물에만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 주임법은 원래 최단기간 원래 1년이었거든요. 이걸 2년으로 늘렸어요. 이건 근데 전세권을 그대로 놔둔 겁니다. 그래서 주택에서 왔으니까 건물에만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 그럼 자, 먼저 1항. 1항이 최장 제한. 전세권은 아무리 길어도 10년 이하입니다. 자, 1항. 전세권 전업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최장 10년. 당사자 약정이 10년 넘기를 10년 단축한다. 2항은 건물이죠.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전업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 1년을 한다가 최단 1년, 최소 1년 이상, 건물만. 3항이 왼쪽에 쓴다. 약정갱신. 3항은 약정갱신. 전세권 설정 1을 갱신할 수 있다. 약정으로. 그 기간은 또 10년 넘지 못해요. 4항은 왼쪽에 법정갱신 쓰시고. 자, 4항.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소유자죠. 소유자가 전세권 전업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해서 갱신거절 통지가 나가 말이죠. 끝나면 나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 전세금 안 올려주면 그 말이겠죠. 그 다음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 지금까지 아무 말 없는 경우 그 말입니다.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이 돈이요. 돈. 전세금. 동일한 조건이 뭐예요? 돈. 전세금.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누가 봐요? 법이 본다 이 말이죠. 이걸 법정갱신이래요. 법이 본다는 거죠. 이걸 법정갱신. 이 경우 전세권 전업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 밑에 313조 쓰시고 그리고 340페이지 쓰시면 돼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340페이지 가보세요. 가장 중간쯤에 양괄호 2번 소멸 통고 있습니까? 그 313조 가보세요. 전세권 존속기간을 약정하니 한때 각 당사자니까 소유자든 전세권자든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전세권 소멸 통과할 수 있고, 그럼 상대방에게 시간을 줘야겠죠? 상대방이 받은 몇 개월? 6개월 경과하면 소멸한다라고 상대방에게 6개월간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게 전세권 법정갱신이요. 기간 정함이 없을 때. 그 313조는 전세권 설정할 때 애초에 기간 안 정할 수 있죠? 그래도 313조가 적용돼요. 깜빡 잊고 전세권 기간 안 정했다. 그러면 313조. 법정갱신인데도 313조. 그러겠죠? 그럼 다시 335페이지. 그래서 법조문 잘 보셨죠? 이 덮음이 잊어버리니까 궁금할 때 한 번씩 찾아보면 돼요. 법조문 밑에 1번 최장기간, 최단기간 두 줄 읽어보세요. 2번은 존속기간 갱신 되어 있죠? 그럼 2번 존속기간 갱신은 네 번째 줄에 앞부분에 등기 없이도 있죠? 그 동그라미. 법정갱신, 등기 없이. 갱신 요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거기 다섯이 다 읽어보세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03번 전세권 요력 되어 있죠? 304조가 있잖아요. 그 1항과 2항 있습니다. 제가 아까 312조 보셨죠? 덮는 순간 잊어버린다 그래서요. 제가 그 말이 이제 사실인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304조 봐보세요. 이제 앞에 보지 마세요. 이제 아니 원래 잊어버린 게 당연한 겁니다. 자, 타인 토지에 을건물이 있어요. 그럼 을은 갑토지 사용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을에게 둘 간의 토지 임차권을 설정했다. 또는 을에게 지상권이 있다. 약정 지상권이든 법정이든 간에 아무튼 이게 있대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을이평에게 건물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건물 전세권. 그럼 우리 전세권 설정자, 평이 전세권자죠? 그럼 평이 이 건물을 사용해야겠죠? 갑토지에 밟아야겠죠? 따라서 이 전세권 요력은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에도 여러 개 다 미치니까 병이 이거 취득하죠? 그래서 병이 갑토지를 밟고 건물을 소유할 수 있겠죠? 아니 사용할 수 있겠죠? 이게 전세권이 여기에 미친다 이거고. 그리고 좀 이따 저당권에서 저당권. 건물에 저당 설정하죠? 그럼 저당권 요력은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에도 미치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건물을 경매 청구하면 경락인은 경매니까 건물도 등기 없이 이것도 등기 없이 다 취득합니다. 이게 법정 지상권에도 등기 없이 다 취득해요. 아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또 나서 한번 등기 없이 경매니까. 그럼 자 304조 봐보세요. 1항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 설정할 때 전세권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그랬죠? 이렇게 여기에 미쳐요. 근데 왜 여기 토지 전세권 없죠? 우리는 토지 전세권 체계에도 갑건물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전세권 없을까요? 법조문에도 전세권 안 보이고. 우리는 갑토지를 토지 전세권 체계에도 건물 지을 수 있죠? 근데 왜 전세권이 없어요? 최장기간 몇 년? 10년이니까 건물 지으려고 10년짜리 설정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없는 겁니다. 법조문도 없고. 최장 몇 년? 10년. 아까 312조 1항. 아까 1항. 최장 몇 년? 10년. 그래도 기억하셨어요. 제가 그 말 안 했으면 기억 못했을 텐데. 그 다음 2항 보세요. 304조 2항. 전화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면 안 되겠죠. 이제 우리 병동의 없이 이거 소멸시키면 안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럼 병이 갑토지를 사용 못 하잖아요. 그래서 조문이 무슨 말인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 2번 법정 형상 하셨고
오른쪽 페이지 337페이지 3번. 그 3번은 309조와 그 밑에 다 읽어보시라 그랬죠? 그 참고사항까지 했습니다. 지난주에. 다음 제일 밑에 5번 제목의 동그라미, 물권조청권 동그라미, 상린관계 동그라미 다 적용된다라고 다 했어요. 예전에. 다음 페이지. 6번 전세권 처분 있습니까? 306조 지난주에 했죠? 그 아래에 4줄까지 다 읽어보세요. 제일 밑에 양거로 2번 양도 방금 했죠? 오른쪽 페이지 이제 339.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게 중요하고 이제 양가로 3번 전전세 있는데 이건 가끔 시험에 나와요. 가끔. 전전세란 다시 빌려주는 거죠. 그럼 잘 봐보세요. 아까 전세권 양도는 전세권을 양도했죠. 그럼 얘가 양도인, 얘가 양수인이죠. 그럼 전세권 양도는 을은 이 지위에서 완전히 탈락에 나가요. 그리고 그 자리에 병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을은 더 이상 전세권자 아니에요. 을은 완전히 빠져나갔죠. 이제 병만 전세권자입니다. 근데 전세권 양도와 전전세는 달라요. 이제 전전세는 이런 겁니다.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 전세권 취득했어요. 우리 빌린 걸 다시 빌린다를 전전세 했다. 전전세. 그럼 전전세 하면 을은 그 자리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전세권을 양도하면 전세권을 완전히 넘겼으니까 을은 전세권 없죠. 이제 탈락이 나가는 거예요. 임대차가 똑같아요. 임대차. 임차권 양도하면 임차인 빠져나가는데 임차물을 전대하면 임차인 그대로 남아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럼 전전세 계약 당사자는 을과 병이죠. 그럼 얘를 원일 원전세 그래요. 원전세. 그래서 얘를 원전세권자, 원래 전세권자. 얘는 전전세권자라고 하면 되겠죠. 전전세권자 라고 할 수 있고, 얘를 원전세 설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전세권, 원전세 설정자. 얘를 부를 수 있어요. 그럼 전전세 계약 당사자는 을과 병입니다. 갑은 아니에요. 그럼 병도 마찬가지로 전세권 등기하겠죠? 물권이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이제 양가로 3번 전전세 1번 의의 있습니까? 의의는 전전세란 전세권자 전세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즉 을 이 자리에 남아있어요. 그 다음 전세권자 을이 그 전세 목적물을 전세물을 목적으로 한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이다. 전전세 경우에 전세권자의 전세권상 권리 의무가 그대로 존속한다는 점에서 전세권 양도와 다르다 그랬고, 반가름 요건. 당사자는 원전세권자 을과 전전세권자 병이다. 일반 원칙에 따라 동그라미 2개 칩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전전세권 설정합의 동그라미, 그 아랫줄에 등기 동그라미. 법률행위 등기까지 해야 한다. 아랫줄 그리고 있죠. 그리고 전전세권 내용은 원전세권 내용을 넘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건 이 내용을 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존속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해야 되고, 이 전세금 내에서 이 전세금도 정해야 됩니다. 이건 원전세를 넘을 수 없어요. 그 다음 장, 즉 전전세권 존속기간은 원전세권 존속기간 내에 하며 전전세금도 원전세금 한도를 넘지 못한다까지. 다음 제일 밑에 반가로 5번. 이제 경미와 우세면제 있죠. 여기 보세요. 자, 이 사람도 이거 끝났는데 우리 전세금을 안 내줘요. 우리 전세금 안 내주면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병이 경매한다 그러면 을소유를 경매합니까? 갑소유를 경매합니까? 갑소유죠. 똑같은 부동산이에요. 전전세 했죠? 우리 전세금을 안 내줘요. 그럼 병은 경매할 수 있거든요. 그럼 병은 X를 경매하죠? 누구 소유예요? 갑소유죠. 그러니까 갑이 잘못 얻었으면 병은 아직 경매 청구 못해요. 따라서 병이 경매 청구하려면 원전세가 끝나면서 동시에 갑이 을에게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그때 병이 갑소유 부동산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을이 전세금 안 내주더라도 병은 을소유가 아니라 갑소유를 경매해야 돼요. 그럼 갑에게 잘못이 있어야겠죠?
그럼 어떨 때 기말할 수 있다? 원전세에서 끝났는데 갑이 전세금 안 내주면 그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갑이 한 번에 병에게 전세금 주면 되겠죠. 복잡하게 건너느니. 그러겠죠? 그래서 자, 반가로 5번. 전세권자도 경매권과 우세매매권 가진다. 다만 원전세권자 을이죠. 을의 경매권에 의하여 제한을 받으므로 밑으로 두 번째 줄. 원전세권도 소멸하고 있고 또한 원전세권 설정자 갑이 원전세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라야 경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까지 보시면 돼요. 여기 가보시면 되고 그 다음 넘기시면 이제 04번 전세권 소멸 되어 있죠? 자 이제 1번 소멸사회 밑에 양괄호 1번 311조 있습니까? 자 1항 보세요.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아파트에 전세권 설정했으면 주거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서 막 술집을 해요. 안 되겠죠? 그럼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항 그럼 전화후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청구하겠죠? 그래 법조문이 무슨 말인가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 가로 2번 하셨죠? 오른쪽 페이지 오시면 341페이지 이제 하단에 2번 전세권 소멸 효과 있습니까? 317조 있죠? 그 조문 중에요. 전세권 소멸과 동시에 자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전세권 설정계 하겠죠? 그럼 을이 갑에게 전세금 지급했죠? 을은 전세권 등기했죠? 전세권 등기하고 목적물을 누가 직접 점해요? 을이 직접 점하겠죠? 이 상태에서 전세권 기간이 끝나면 전세권자는 전세권 등기 말소해주고 및 목적물 반환해야겠죠? 그 다음 갑은 전세금 반환해야겠죠? 이 서로 동시행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전세권 등기 말소 및 목적물 반환과 얘는 전세금 반환 서로 동시입니다. 그러니까 갑은 전세금 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갑이 얻는 이득은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취득하고 전세금은 갑에게 을에게 돌려주는 거죠. 갑은 무슨 이득 취득해요? 그동안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 그걸 취득하고 을은 두 가지를 하는 게 동시행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목적물 점유는 갑에게 반환했거든요. 근데 우리 전세권 등기는 말소 안 해줬대요. 그럼 갑 전세금 줘요 안 줘요? 안 줘도 되죠. 이거 두 가지와 이게 동시행이니까 우리 둘 중에 하나만 안 해도 갑은 전세금 반환 거부할 수 있죠. 그래서 갑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그동안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부당이 되겠다 볼 수 없습니다. 갑은 당연히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자 317조. 자 전세권이 소멸한 때 전세권 설정자는 그 다음 가로 쳐보세요. 자 가로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 인도 및이죠.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를 받는 동시에까지 가로. 가로 안에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가로 안은 누가 해야 돼요? 전세권자. 그 다음 그 뒤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 누가요? 설정자가. 가로와 동시에. 가로와 동시에. 체크하셨죠? 그럼 법조문에서 밑으로 두 번째 줄 내려오시면 끝부분에 따라서 있어요. 그 다음 밑줄.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전세권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즉 이 말이죠. 목적물은 반환했으나 이건 안 했대요. 그 다음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며 당연히 이때 설정자는 지시 책임지지 않는다. 나아가 설정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전세금에 대해서 이자 상당액 부당이득 아닙니다. 갑은 당연히 전세금 반환 거부할 수 있죠. 동시행이니까. 그 다음 양괄호 2번 전세금 우소면제가 있죠. 밑에 318조 봐보세요. 전세권자 경매초용권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 지시한 때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부 청구에 따라 목적물 경매할 수 있습니다. 경매초용권도
법에 써있어 인정돼요. 전세권자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면제권이 있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다 읽어보세요. 특히 동그라미 1번은 이런 말이에요. 자, 갑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을은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죠. 단 동시행관계에 있는 내 할도리는 해야겠죠. 을은 전세권 등기도 말소해주고 목적물도 반환해야 돼요. 자기 할도리를 다 했는데 갑이 전세금 반환하지 않을 때 그때 경매 들어가겠죠. 그게 동그라미 1번 네 줄입니다. 즉 갑을 이행시시에 빠뜨려야 돼요. 을이 할도리는 다 해주고 나서. 그 다음 2번 읽어보시고 3번. 3번은 밑에 동그라미 4번에 있으니까 안 보셔도 돼요. 그럼 동그라미 4번은 이런 말입니다. 제목이 부동산 일부 전세권자 써있죠? 자, 만약에 건물 일부 전세권자다. 이자는 누가 건물 전부를 경매 청구하면 전부에 대해서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자 스스로 목적물 전부를 경매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4층짜리 전세권자 있어요. 4층에. 그럼 자, 저당권은 이게 하나의 부동산이라면 저당권은 부동산 전부에 설정해야 되죠. 누가 전부에 저당권 설정했다. 그자가 전부를 경매하면 얘는 전부에 대한 경락세금에서 우선면이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자 스스로가 전부를 경매 청구 안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잘 비교하시면 됩니다. 시험이 잘 나오니까. 그래서 4번은 동그라미 4번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말하자면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건물 일부 전세권자는 그 건물 전부에 대해서 우선면제 동그라미 우선면제 받을 권리가 있으나 전세권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분에 대해서 경매 신청권 가로치시고 없다. 이때 그 전세권 목적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서 독립한 소유권 객체로 분할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분만의 경매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건물 전부에 대해 경매 청구 못합니다. 일부 전세권자가 전부 경매하면 안 되겠죠. 당연합니다. 이것은. 그러게 두 가지 결과를 잘 비교해서 헛갈리지 않게 비교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 344페이지 양괄호 5번 다 읽어보시라 했죠. 그래서 전세권자와 지당권자 필요비 X 유익비 가능하죠? 같이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10분 쉬가지고 오른쪽 문제를 몇 개 풀어볼게요.